선생님, 솔직히 거울 보기 무서워요. 주름이 이렇게까지 깊어진 줄은 몰랐어요. 화장품이요. 백화점에서 좋은 거 쓴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들한테 피부 관리 받는다고 하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욕심 좀 버리라고 하네요. 진료실에 앉은 72세 여성 환자분은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표정에 담긴 슬픔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부라는 건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존감, 자신감, 삶의 태도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가 아니라 초라해지기 싫다, 내 모습이 낯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주성만입니다. 30년 넘게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긁다가 진물이 나는 분, 주름이 깊게 패여서 외출을 꺼리는 분, 심지어 손주가 얼굴을 만지다 할머니 피부 왜 이렇게 거칠해? 라는 말에 울음을 터뜨리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임상 경험 속에서 발견한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달라졌던 하지만 화장품 회사나 에스테틱에서는 절대 먼저 추천하지 않는 바세린 레티놀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바세린일까요? 왜 레티놀일까요? 그리고 왜 둘을 같이 써야 할까요? 그 답을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세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습제 그 이상입니다. 바세린의 핵심은 피부 장벽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막을 형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스스로 머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주름이 깊어진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고급 화장품도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발라도 피부 속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반면 바세린은 피부 장벽을 단단히 다져주고 그 위에 바른 유효 성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레티놀 이야기를 해볼까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피부과에서는 주름 개선의 끝판왕이라 불릴 만큼 오랜 시간 사용된 성분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표피세포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주며 특히 눈가입과 주름 개선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극성입니다. 특히 60대에서 70대 이상 고령자 피부에는 레티놀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붉어짐, 따가움, 심한 경우 각질 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한번 써보고 너무 따가워서 못 쓰겠더라며 포기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른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바세린 레티놀의 동시 사용입니다. 선생님, 그 두 개를 섞어서 발라도 괜찮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으시죠. 제 대답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이 레티놀의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완충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티놀 성분이 피부에 침투할 때 바세린이 그 속도를 늦춰주고 피부 속 깊숙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부가 자극은 덜 받으면서도 효과는 그대로 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고 피부가 늘 축축 처진다며 고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브랜드 크림부터 레이저 시술까지 알아보셨지만 비용 부담도 크고 부작용이 무서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그분께 권해드린 건 단 하나, 바세린 한 콩알에 레티놀 크림 아주 소량을 섞어 밤마다 눈가, 팔자, 목주름 부위에만 톡톡 바르세요. 대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루틴이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눈밑이 탱탱해졌고 거칠던 피부가 말랑말랑해졌으며
가장 놀라운 건 요즘엔 마트 가면 사람들이 화장품 뭐 쓰냐고 물어본다며 웃으시던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루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첫째, 바세린은 반드시 순도 100% 제품을 사용하세요. 일부 바세린 제품에는 향료나 착색료가 들어있는데 이런 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예품 등급의 바세린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레티놀은 고함량이 아닌 저자극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초보자 기준에서는 0.1% 미만의 저농도 제품이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고농도로 시작하면 피부가 놀랍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효과보단 내성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셋째, 바르는 시간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녁 세안 후 피부를 완전히 말립니다. 레티놀 소량쌀 한 톨 크기를 손등에 덜고 바세린을 콩알만큼 덜어 살짝 섞은 후 주름 부위에만 얇게 발라줍니다. 절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세요. 그건 30대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넷째, 주 2에서 3회로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립니다. 처음부터 매일 바르면 탈이 납니다. 피부가 적응해가는 속도를 기다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째, 아침에는 반드시 세안 후 선크림을 바르세요. 레티놀을 바른 피부는 자외선에 민감해집니다. 아무리 실내에만 있어도 창문 너머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피부 재생은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가 정답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자극도 줄고 자극을 줄이면 꾸준함이 가능해지고 꾸준함이 가능해지면 결국 눈에 보이는 변화가 따라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3개월 이상 따라온 환자분들의 공통된 변화는 이렇습니다. 얼굴에 당김이 줄어들고 눈가 주름이 옅어지며 피부색이 맑아지고 손주들이 얼굴에 자꾸 손을 대며 할머니 피부 좋아졌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30년 진료 끝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그리고 어느 화장품 회사도 먼저 알리기 꺼리는 바세린 레티놀 조합의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티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그거 연예인들이나 쓰는 거잖아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절대 바르면 안 된다던데요. 그거 쓰다가 얼굴 다 뒤집어졌다는 사람도 많던데요. 이 모든 질문은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을 반영합니다. 레티놀은 고농도 미용 성분이라 내 피부엔 위험하다는 고정관념.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올바른 사용법만 안다면 레티놀은 70대 이후 시니어 피부에 가장 필요한 유효 성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노화된 피부는 콜라겐 생성 능력이 거의 정지한 상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 자극 없이 방치해두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잔주름이 깊은 주름으로 고착되며 그 속도가 어느 순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를 피부 생리학적 중력 가속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60대까지는 잔잔하게 진행되던 노화가 70대부터는 눈에 띄게 급격하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재생 촉진 신호를 보내주는 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레티놀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70대 이상에서는 피부 속 혈류량이 떨어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레티놀을 덜어서 바르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자극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티놀 사용자 3단계 적응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레티놀 3단계 적응 루틴 1단계 피부 장벽 회복기 1주에서 2주. 이 시기에는 레티놀을 바르지 않습니다. 순도 높은 바세린만 단독 사용하여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합니다. 하루 한 번 세안 후 눈과 팔자 입과 목에만 톡톡 바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부가 외부 자극에 덜 예민해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2단계 적응기 3주에서 4주 바세린에 레티놀을 소량 섞기 시작합니다. 첫 2주는 주 2회만 바릅니다. 붉어짐이나 각질 반응이 없다면 주 3회까지 늘립니다.
이 단계에선 효과보다 피부가 놀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본격적 루틴화 5주차 이후 주 4회에서 5회까지 늘리고 바르는 부위도 눈가, 팔자, 목 전체까지 확장합니다. 바세린은 계속 함께 사용하여 레티놀의 흡수는 유지하면서도 자극은 차단합니다. 이 시점부터 피부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78세 여성 환자분이 4개월간 꾸준히 사용하며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은 날보다 기분이 더 좋았다고 하셨을 만큼 변화는 확실하고 자존감의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81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피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남자가 화장품이 웬 말이냐며 손살에 치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먼저 이 루틴을 시작하고 3개월 후 확연히 달라진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해보면 안 될까? 처음엔 저자극 바세린부터 시작해 드렸고 1개월 후 레티놀을 아주 소량 섞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피부에 각질이 아니라 생기가 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요즘엔 거울 보면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머리도 다시 염색해볼까 싶고. 이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말이야말로 피부 개선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다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 마음이 일어나면 사람이 정말 달라집니다. 자세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삶의 분위기 전체가 바뀝니다. 바세린 레티놀 조합이 공식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이유. 그럼 왜 이런 좋은 루틴을 화장품 회사나 피부과에서도 적극 권장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구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너무 싸고 레티놀도 고급 브랜드를 제외하면 저가 제품이 많습니다. 즉, 이 조합은 제품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레티놀 성분이 함유된 고가의 앰플이나 프리미엄 크림으로 한 병에 몇만 원씩 파는 게 더 이익입니다. 둘째, 복합 성분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레티놀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바세린과 섞어 쓰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비표준적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조합을 공개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실사용 사례를 본 저는 확신합니다. 이 조합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시니어 피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피부에 추가로 좋은 조합들 보너스 루틴 1. 바세린 티트리오일 뾰루지 염증 완화. 농도는 티트리오일 한두 방울 이하로만. 바세린의 보호막 기능과 티트리의 항균 작용이 결합됩니다. 염증성 여드름이나 마스크 트러블에 유용합니다. 2. 바세린 콜라겐 파우더 목주름 집중 케어. 미세분말 상태의 저분자 콜라겐 파우더를 소량 섞어 목에 사용. 바세린이 콜라겐 증발을 막아 효과적 침투 유도. 3. 바세린 마데카소사이드 크림 피부 장벽 강화 루틴. 피부가 특히 얇거나 예민한 분들에게 추천. 상처 회복 성분과 바세린의 막 형성 작용의 시너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레티놀은 그 성벽 안에서 다시 피부를 되살리는 장군입니다. 둘을 같이 쓰면 단단한 기반 위에 탄력과 생기가 돌아옵니다. 이 조합은 고령의 피부가 다시금 자신을 돌보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세린과 레티놀을 함께 사용한 이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선생님, 요즘은 세수할 때 느낌부터 달라요. 예전엔 얼굴에 물 닿는 것조차 거칠고 뻣뻣했는데 이젠 손끝에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는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감각기관입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보다 아침 세수할 때 느껴지는 내 피부에 대한 감각의 변화가 더 큰 만족과 자존감을 가져옵니다. 어떤 77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손주가 자꾸 볼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피부가 말캉말캉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바세린 레티놀 루틴은 단순히 주름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던 분이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고 밤마다 스스로 피부에 손을 얹고 그 손끝에서 오는 감각으로 아, 내가 아직 젊을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태도, 표정, 말투까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 레티놀 조합과 함께 병행하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상 속 피부 건강 습관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미지근한 물 세안.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을 빼앗아갑니다. 미지근한 물로 1분에서 2분 세안한 후 물기만 톡톡 닦아내세요. 피부는 수건으로 박박 문지를수록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2. 수건은 2일에서 3일마다 교체. 수건에 남은 세균이나 먼지가 노년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햇볕에 건조한 수건을 사용하세요. 3. 보습 타이밍은 세안 후 1분 이내. 피부의 수분 증발은 세안 직후부터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세린이나 보습제를 바르는 최적의 시간은 세안 후 1분 이내입니다. 4. 밤 루틴을 생활화. 피부 재생은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바세린 레티놀 조합도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 10분 조용히 피부에 손을 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5. 일주일에 한 번 찜질 수건 팩.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살짝 짜고 세안 후 얼굴에 1분에서 2분 얹어두면 피부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그 직후 레티놀 루틴을 적용하면 흡수력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바세린이 모공 막는다던데요? 발라도 괜찮아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바세린은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바세린은 논코메도제닉 난-COMEDOGENIC, 즉 여드름이나 모공 막힘을 유발하지 않는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바르거나 먼지 많은 환경에서 덧바르면 그 위에 먼지와 유분이 붙어서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건 바세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 환경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소량만 얇게 그리고 항상 깨끗한 손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피지 분비가 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공 막힘보다 수분 증발 방지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루틴을 계속해도 되나요? 몇 달까지 가능한가요? 이 루틴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평생 루틴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 일정 주기로 피부 상태 점검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에서 4개월 주기로 피부에 너무 익숙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일주일 정도 휴식기를 주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걸 스킨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피부과계에서 주목받는 피부 적응 피로 방지법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무언가를 멈추지 말고 조절하는 방향이 훨씬 안전합니다. 레티놀 대신 다른 성분 써도 되나요? 레티놀의 자극이 도저히 적응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비타민 E의 순환 대체제로 바쿠치올 BAKEUCHIOL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천연 유래 성분이지만 콜라겐 생성, 색소 침착 완화, 주름 개선 효과가 검증됐죠. 다만 레티놀보다 반응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의 경우 처음 1개월에서 2개월은 바쿠치올로 적응한 뒤 레티놀로 넘어가는 전환 루틴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눈가에 발라도 괜찮은가요? 너무 얇은 피부인데? 네, 오히려 가장 효과를 보는 부위가 눈가입니다. 단 반드시 소량으로 처음엔 눈 아래 1cm 거리 바깥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적응되면 점점 눈가 쪽으로 범위를 좁혀가도 됩니다. 이걸 레티놀 진입 안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만 잘 지키면 눈가에 바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가를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효과가 없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할 뿐 하루 빠졌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루틴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루틴을 반복하면 피부는 스스로 기억합니다. 그게 재생의 기억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루틴을 통해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20대처럼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변화는 확실히 일어납니다. 아침에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외출할 때 모자 대신 립스틱을 고르게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어요. 한마디 하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에 내 삶도 같이 관리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그리고 바세린과 레티놀, 이 단순한 조합이 그 거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바뀌겠어요? 나이가 몇인데?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오늘 밤 당신이 거울 앞에서 손끝으로 바세린을 덜어낼 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환자분의 한마디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웃고 있어요. 옛날엔 거울 안 봤는데 지금은 나도 참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부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단지 얼굴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바세린 한 콩알, 레티놀 한 톨, 그리고 매일 밤 당신 자신을 쓰다듬는 그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그 첫 번째 콩알만큼의 바세린을 꺼내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피부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